자, 다음은 그 삼각함수입니다. 이 삼각함수는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많이 그 중요하게 다뤄져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응용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은 바로 다 알고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인 경우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은 그 임의의 점의 그 위치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되는 그 좌표계와 같이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좌표계, 자, 좌표계의 성분으로 이렇게 성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삼각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좌표계는 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직각 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극 좌표계, 그다음에 뭐 구 좌표계, 원통 좌표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내는 것은 뭐 직각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그 요 위치인 경우에 대해서, 이 위치인 경우에 대해서 이 상황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를 들어 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현상들, 주기 현상, 주기적으로 뭔가 반응을 하게 되는 어떤 그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어떤 뭐 0도에서부터 뭐 360도가 딱 되었을 때 똑같이 어떤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주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그, 그 주기 운동 이렇게 아까 이런 예를 들었었죠. 진자 운동이라고 했었죠. 이 진자 운동 같은 경우도 주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진자도 바로 주기 운동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자의 운동을 삼각함수,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수학적 개념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삼각함수에서 뭐 사인의 함수, 뭐 코사인의 함수, 탄젠트의 함수는 뭐 그래프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고요. 코사인은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2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주기가 2파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인 경우는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렇다. 그래서 이 주기운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뭐 결국 이 주기운동은 대부분 그 사인 함수의 형태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이제 주기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함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함수 형태는 보통 이제 사인만 갖고도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인만 갖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자, y는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변수 앞에 이렇게 다 상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 y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주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의 개수를 2파이로 2파이
이를 이 x의 개수로, 즉 변수의 개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응용을 할 때 실제로 그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응용적인 얘기로 아까 앞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선 길이가 A라고 하는 그 실에 요 길이가 A라고 하겠죠. 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등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즉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같게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오고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오고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출발을 해서 요거는 이제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각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형태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위치만을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 요 위치에서는 여기가 될 것이고요. 요 위치라면 여기 요 위치에 가려면 요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A 위치가 됐을 때는 바로 요 위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된다면 여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렇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삼각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정현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x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말하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원 운동을 한번 돌게 전체 이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 원동을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파이 a가 되겠죠. 여기서는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 길이.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2파이 a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돌면 2파이 a, 또 한 번 돌면 4파이 a, 그다음에 한 번 돌게 되면 뭐 6파이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함수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사인일 수도 있고 사인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사인이든지 코사인이든지 간에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는 우리 그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사인은 일반적으로 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위상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을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파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위상. 이 위상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상,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첫 번째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는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놈도 있겠죠. 똑같은 원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놈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게 두 번째 출발한 놈이다. 그래서 얘들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시간에 다른 위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놈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놈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위상 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정현파의 정현파의 자, 지연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정연파 사이의 차이라는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빨간색이 운동하는 것하고 파란색이 운동하는 것은 서로 운동의 개념으로서는 운동은 1번하고 2번이 똑같이 같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느냐? 원운동, 즉 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 운동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출발점이 각각 다릅니다. 출발점이 각각 다른데 그러면 얘는 여기서 출발하게 되고 2번인 경우는 여기서 출발하겠다. 즉 이것처럼 지연 정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페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즈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응용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면 바로 이퀄라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응용에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넬 법칙은 굴절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굴절 법칙. 우리가 오늘 뭐 간략하게만 우리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 그러니까 이게 N1이고 이게 N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를 입사면에 대해서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사되고 있는 그 빛이 알파라고 하는 입사각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투명한 매질이 있다면 반사되는 빛과 그다음에 굴절되는 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굴절률이 n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이때 이 각을 반사각은 여기서 베타라고 했죠. 베타 아니구나. 이거는 감마라고 합시다. 감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굴절각을 여기서는 베타라고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사각하고 그다음에 굴절각 입사각 알파하고 굴절각 베타하고 그다음에 이 굴절률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스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n1분의 n2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스넬의 법칙, 즉 이건 자연 현상이니까 이거는 바로 이 굴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절 법칙,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삼각함수의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예제를 제시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